갑작스러운 사고에 크게 놀란 유진 씨. 유진 씨, 유진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번에 화재 보험 가입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험 처리될 거예요. 유진 씨, 고마워. 기준 씨 덕분에 위안을 얻는 유진 씨입니다. 아유, 저기 빨리 치워야 되겠네. 제가 치울게요. 아니, 제가 치울게요. 그러실래요? 예. 저 그럼 화장실. 아니. 그런데 기준 씨 반응이 어째 이상합니다. 이게 아닌데. 부담스럽게 왜 저래 저 여자. 뭐랍시오? 그동안 유진 씨에게 호감이 있어서 잘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씨는 지난 1년간 왜 죽은 친구의 아내 곁을 맴돌았던 걸까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고민에 빠져있는 기준 씨. 무슨 일인지 그는 유진 씨의 보험 가입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기준 씨,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설마 유진 씨를 상대로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일주일 후 유진 씨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의문의 그림자가 유진 씨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유진 씨에게 연달아 벌어진 끔찍한 사고. 아무래도 누군가 유진 씨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듯한데요. 과연 누굴까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유진 씨.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유진 씨를 가장 먼저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시아버지 정수 씨입니다. 대체 이분은 어떻게 알고 유진 씨에게 사고가 날 때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뭐야, 멀쩡하잖아. 가게에 갔더니 입원했다길래 구경 왔더니만.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 천벌 받을 줄 알았다. 꼴 좋다. 당장 가주세요. 두고 봐라. 이게 시작일 뿐이야. 내가 너 막아라고 매일매일 주저할 거다. 가뜩이나 수상한 사고를 당해 불안한 사람에게 참 너무합니다. 정수 씨는 유진 씨의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유진 씨, 저 왔어요. 기준 씨. 역시나 속내를 알 수 없는 또 한 사람, 기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에서 죽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근데 그게 좀 이상해요. 뒤에서 분명 누가 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의심스러워요. 아버지가요? 네. 아니, 누군지 정확히 못 봤고요. 유진 씨는 자신의 사고에 시아버지 정수 씨가 연관돼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녀의 추측이 맞을까요? 왜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유진 씨, 안녕. 경찰이 유진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화재 원인을 찾았는데요. 누가 일부러 방관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게 누구예요? 용의자를 찾았는데요. 그게 대체
누가 유진 씨 식당에 불을 지르는 걸까요? 최기준 씨, 당신이잖아. 놀랍게도 방화용이자는 최기준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한유진 씨한테 다수의 보험을 가입시켰던데 보험금 노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나. 아니 제가 가족도 아니고 유진 씨 보험금을 제가 무슨 수로 받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참. 아, 맞아요, 형사님. 보험은 제가 고마워서 들어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이승호 씨 보험금 4억은 어떻게 받으셨대요? 예? 4억이요? 기준 씨,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승호 돈을 왜 저한테 와서 찾으십니까? 아니 최기준이 보험금을 가로챘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400만.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유진 씨의 남편 승호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최기준은 못된 계략을 꾸밉니다. 보험 설계사인 최기준은 친구 승호 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부를 해약하고 싶어 한다며 회사에 보고를 했는데요. 고객이 해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자네 친구라며? 설득 좀 해보지 그래. 아 이사를 가야 돼서 돈이 필요하대요. 최기준은 친구 승호 씨의 보험 중에서 보장성 보험은 그대로 두고 저촉성 보험만 해약을 했는데요. 그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이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험금 청구 시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저축이나 연금보험 등 여타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요청을 할 때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친구의 일시나 저축성 보험을 임의로 해지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를 제외한 이 4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친구가 죽자 이 사망보험금 2억 원이 있다며 죽은 친구의 아내 씨를 찾아갔던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의 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기준은 죽은 친구의 보험 서류를 들고 그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승호가 아내가 보험 드는 거 싫어한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어요. 돈 받으면 그 돈으로 새 출발하세요, 유진 씨.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써요? 친구의 저축성 보험금은 가로채고 자신이 빼돌릴 수 없는 사망보험 서류만 유진 씨에게 건네준 최기준. 그 후 유진 씨의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모두 유진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돈을 벌자 최기준은 곧바로 일시납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했고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최기준의 권유에 따릅니다. 유진 씨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최기준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인 최기준을 통해 다수의 보험을 가입했던 것이죠. 최기준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보험금을 가로챘듯이 친구의 아내에게서도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그래 못해도 3억은 되겠네. 아이고 내가 1년을 공들인 작업인데 아니 그놈의 노인네가 망치기 전에 얼른 끝내야지 이거. 최기준은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해 유진 씨에게 큰 상해를 입히려 합니다. 역시나 씨는 이 씨의 해지환급금을 노리고 사고를 조장했던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고 후에 이 씨의 보험을 임의로 해약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사망할 정도의 큰 사고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번번이 이 계획에 실패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경찰은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 식당 주변의 CCTV에서
씨의 이 수상한 행적이 포착이 되자 그를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공조해 수사한 결과 이 씨의 보험금까지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게 됐고요. 결국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이 씨가 부당하게 편취해간 해지환급금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데요. 보험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과실이 크다는 점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희준 씨 아니죠?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니죠? 아유,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씨. 내가? 아줌마 뭘 보고 잘해줬겠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친구도 모자라 친구의 아내에게까지 접근해 보험 사기를 꾸민 최기준. 그를 믿고 의지했던 만큼 유진 씨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속이는 순간 정작 귀중한 것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